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권리 증진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연중 실시합니다. 시는 올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원년으로 정하고 아동 친화 예산서 발간과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합니다. 국신서를 골자로 한 고흥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군의회가 두 번째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임기 말에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게 반대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심의를 또다시 유보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찬반 토론보다는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이 입법 예고를 거쳐 재상정하거나 의회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재심의에 나서야 해당 안건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군 의회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임기 말 인사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오히려 무리한 추진은 불필요한 의혹만 키운다는 게 공무원 노조 측 입장입니다. 임기 말 3개월을 남겨놓고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 자리가 승진 자리가 두 군데가 더 있고 그런다라면 임기 말 보훈 특정 인사가 있지 않냐. 그게 의구심이 되는 거고. 고흥군은 그러나 입법 예고 절차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도 국 설치가 가능한 데다 인구 2만 7천여 명의 구례군도 이미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마쳤고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가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12년 군정을 이끌어온 박 군수가 레임덕 없이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종의 미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화합과 발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잡음을 줄이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올 연말까지 고흥읍 전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현재 고흥읍 내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오카리와 서문리 등 6개 마을에 대해 올 연말까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와 대상지 선정 등의 사전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시공사인 전남도시가스와 업무 협의를 거쳐 1.5km의 저압 공급 배관 설치 공사를 다음 달 초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와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등 740여 대의 대형 차량에 한 대당 최대 40만 원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지난해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호남이 맞닿아 있어 유권자 표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광양시 선거구는 지금까지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광양시장 예비후보들의 주요 공약,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는 광양 경쟁력 확보와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을 문재인 정부와 완성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광양의 신제조업 부흥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변경해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방문하고 싶은 도시, 힐링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는 교육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격적인 외자 유치로 백운상 기술계 화장품 제조 공장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의 공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높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낸 이옥재 후보는 영호남 11개 시군을 포함하는 경전특별도 대통합 건설 정책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양의 높이 888m의 세계 제1탑을 만들어
광양만권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섬진강변에 활주로와 경락고를 갖춘 경비행기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산업과도 연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 무소속까지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광양시장 선거구는 앞으로 다자 선거 구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안팎이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경쟁하던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후보들이 몰린 탓인데요. 본격 경선 전부터 쏟아지는 잡음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이 이틀 만에 또 보류됐습니다. 지난 16일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2주가 지나면 자동 입당이 되지만 관건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경선 참여 자격을 부여하느냐입니다. 장 전 교육감은 30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출마나 중도 사퇴,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전남도지사 선거의 판세는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 무엇이 바람직한 내가 가야 될 길인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후보의 입당 보류와 모호한 후보자 자격 심사 기준 적용, 일부 예비 후보의 당원 자격 제명 징계 청원서가 제출되는 등 민주당의 입당과 후보 적격 판정은 공정성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암지역 권리당원 당비 대납 수사로 민주당 전남도당이 압수수색을 받고 강진과 여수에서는 권리당원 강제 모집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보자 간 공방도 거셉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지해주는 권리당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군요. 민주당 전남도당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당원 명부 유출 등이 확인된 후보는 경선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서둘러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민주당 안팎의 인식으로 인해 경선 과정까지 잡음이 계속될 경우 유권자 표심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호남 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이 올해 설비 투자를 작년보다 늘릴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호남 지역 제조업체 38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 응답업체의 47.4%가 작년보다 늘리겠다고, 26.3%는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소비자 물가와 주택 매매 전셋값은 상승폭 축소, 기업 자금 사정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호타이어 투자유치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과 경제 논리에 급급한 나머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해외 매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정 관리도 답이 아니라며 채권단이 건실한 자본을 유치하는 제3의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구안 제출 마감 시한인 내일 해외 매각 철회와 법정 관리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남의 기대 수명과 사망률, 암 발생률 등 각종 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서 의대 설립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남성 기대 수명. 전남의 지표가 마이너스 0.6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건강 수준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사망률 지표도 전국 최하위인데다 암 발생률도 남성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여성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지역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역 박탈 지수도 신안군과 진도군 등 8개 지역이 박탈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치료 가능 사망 지수는 전남이 5.47%로 전국 평균 감소율 6.32%보다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혹은 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포 미래전략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이런 열악한 전남의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포대 의대 설립과 지역 발전으로 잡혔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만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 여론을 살폈습니다. 단순히 당위성을 넘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90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운동. 목포대는 의대 설립에 목포 캠퍼스를 활용하면 비용도 1,600억 원대로 줄일 수 있다며 경제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는 광역교통망 무료 환승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1일부터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행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한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제를 도입합니다. 기존의 초등학생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100원을 할인받아 550원을 부담했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550원을 할인받아 교통카드로 1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민단체가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11시 순천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1차 수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상포지구 특혜 의혹 문제가 장기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사건은 고질적인 지역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하루속히 잠적한 업체 대표 2명을 체포하고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 청소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직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순천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업체에 지급된 선금과 차량 가격이 과다 책정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청소 업무의 직영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상부서는 선금은 정부의 방침과 회사의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지급됐으며 차량 가격도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빠지나 싶었던 대기질이 오늘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마이크로그램으로 다시 조금 높아졌고요. 오늘 대기 정체에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전북과 부산 지방은 종일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방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기 쉬운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 아직까지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은 없는데요. 오늘 중부 지방에서는 오전 한때, 남부 지방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2.8도, 강릉은 13.5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